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네, 영화 기생충 사관왕을. 아카데미 작품상도 정말 그 엄청난 상인데. 대단하죠. 예전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영화 아바타나 뭐 타이타닉 이런 쟁쟁한 진짜 세계적으로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영화들이 받는 상이 아카데미 작품상인데 그 상을 그것도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를 받았다는 게 정말 큰 감동이고 축하합니다. 역사의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봉준호 감독님이 참 굴곡진 영화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명단에 오르시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요, 애초 알려진 2014년이 아닌 정권 출범과 동시에 기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문건을 보면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뒤 나흘 뒤에 당시 김희범 문체부 차관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 제출을 지시했고요. 공석에 영남권 인사 4명이 차례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생충에 나왔던 주연 배우인 이제 송강호 영화 배우도 블랙리스트 100으로 찍혀서 블랙리스트 찍혀가지고 상당히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좀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되게 참고 했다는 게 현 정부가 그래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걸 강력히 타파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상 아카데미상의 쾌거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그 당시 그 블랙리스트 상황이 어땠을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먼저 봉준호 감독님도 이런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많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 관련된 이 영화 CJ 엔터테인먼트 이 영화를 배급사에도 이미경 부회장님. 네, CJ 이미경 부회장님의 그 블랙리스트 상황,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네. 당시 박근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이제 발표한 데 따르면 CJ를 좌편향 문화 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요론이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특히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영화 살인의 추억, 공공의 도가니 이런 영화를 공무원 경찰을 부패 무능한 비리 집단으로 묘사했다.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줬다는 식으로 주입을 했고, 공동경비구역 JSA 베를린 이런 영화를 북한의 군입 첩보원 등을 뭐라고 써져 있나요? 동지 착한 친구로 묘사하는 등 종북 세력을 친근한 이미지로 오도했다. 특히 이제 설문열차를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사회 저항 운동을 부추겼다는 이런 영화평을 내놨어요. 이게 말이 돼? 이 뭔 개소리야! 지금 자본주의 사회 계층의 이런 사회가 충분히 두드러지고 있고, 충분히 이런 자본주의 관련된 경제 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돈의 중심인 자본주의의 이런 단면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 거고, 또 광해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연상케 했다. 광해가 그거죠, 국정원이. 근데 더 웃긴 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연상케 했기 때문에 지금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CJ가 그런 의도로 이제 또 국정원이 사찰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그걸 보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가장 이제 CJ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을 떨어뜨려야 된다. 회사 부회장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라고 압박을 준 계기는 바로 이제
SNL 코리아, TVN 당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하고 있는 TVN 방송국의 SNL 코리아의 장진 감독, 영화배우 장진 감독의 이제 연출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여의도 텔레토비라고 텔레토비 나와가지고 막 그 박근혜 대통령님 흉내 내고 그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미경님이 CJ의 부회장님이셨나요? 그래서 그걸 쫓아낸 거지. 엔터테인먼트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CJ 엔터테인먼트 자경화라고 있는데 자경화의 가장 큰 요인이 친노의 데모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미경 부회장 때문이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했고 결국 이미경 부회장님은 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떠난 거지. 그런 일들이. 자경화가 몰라, 나도 모르는 단어야. 그냥 왼쪽으로 뭐 하여튼 별 씨앗은 다르지. 그냥 빨갱이라는 단어. 어쨌든 좌편향 뭐 약간 이런 방향 그런 뜻인가 보네.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좌편향이야. 그렇게 밀어붙인 거죠. 약간.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그 관련된 그게 무섭고 그런 것들을 무섭고 그들의 생업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 블랙리스트의 총 명단에 포함된 단체와 명단 포함해서 거의 이제 만여 개 정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9천여 명에 가까운 예술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은 8,900명이 넘습니다. 사찰이나 검열을 받거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본 단체도 34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용산 참사 해결 시국선언 참가자 등 정부의 비판적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문화예술계 전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봉준호 감독님이 있는 거지. 있었고. 그리고 CJ 엔터테인먼트 그 있었고. 이미경 그 부회장이 있었고 제가 명단이 있거든요. 실제 명단. 네, 명단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싹 올려주면. 네, 명단에 보시면 실제 이렇게. 네, 그 컨트롤 F 누르면 이미경이라고 있습니다. 3명 중에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 일반인가 문화예술 이미경이라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이름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이제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영화로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내렸나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자한당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영화 기생충을 뭐 좌편향 감독이 보면 안 된다, 영화다. 그런 식으로 비하를 했는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살인의 추억을 경찰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다. 라고 평가를 했고. 그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국정원의 문건에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한 거지, 상부에게. 그 상부한 보고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영화 괴물을 반미주의 영화다. 반미주의 영화다. 괴물이. 그 영화를 평했고 설국열차는 아까 전에 말했던 사회경제를 부인하고 사회저항을 부추기는 영화다.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네. 기생충은 아예 그냥 빨갱이 영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블랙리스트가 이어졌다라면 그리고 기생충을 빨갱이 영화라고 했을 거다. 실제 빨갱이라고 했어요. 네. 실제로도 홍준표도 그랬고 보지 마라 그랬고 참.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그랬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구에서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을 추대하면서 약간 뭐 동상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인가요? 예, 그게 이제 중당구 지역구. 네. 봉준호 감독님이 대구 출신이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봉준호 감독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대구 살았어요. 대구 초등학교 3학년 때 살아서 영화에 대한 꿈을 꾸기 전이 훨씬 전. 그쵸.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꿈을 꾼 거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심지어 대학도 사회가 아니에요. 건가? 네, 연세대학교에 사회학과를 나왔고 맞죠. 거기서도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간 거예요. 아카데미. 학교를 이제 영화 아카데미라고 해서 영화인들을 키우는 그쵸. 국가 기관인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단편 영화로.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 대구는. 근데 맞아. 고작 대구에서 살았다는 거 고작 그 하나만으로 선거 때 어떻게 해보려고 이 정치 정사꾼들 하는 짓거리가. 너무.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했는지. 뻔뻔하다 정말. 참 정말
봉준호 감독님 강효상-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참 가난이다 가겠다 정말 내가 봤을 때. 강효상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강효상. 강효상. 아 진짜. 자한당의 그 외교문서 외교문서 그 뭐고 자기들이 그 외교문서 지가 공개해가지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당시 그 회담할 때 한미 회담 그 내용들을 지가 함부로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그 외교에 타격을 입은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강효상. 강효상이 정치 장사꾼이라는 게 뭐라겠냐면 대구가 봉준호 감독의 고향인 만큼 아카데미 수상을 계기로 영화 박물관을 설립해서 이야, 영화를 대단합니다.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아이콘으로 살려 한다며. 와 대단하네. 이거 아주 웃어야 소리가 되는지 좋아해야 되는지 뭐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뭐 거기 나온 지금 예비 후보들 중남국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들 배영식 71세 아 이런 분이 71 정치를 세요? 하시고 그러니까 뭐 연령에 대해서 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같이 자한당들은 똑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가터 주변을 봉준호 영화 문화의 거리로 만들재.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주변 말하는 아니 거야? 아니 봉준호 봉준호 감독 박근혜 생가터를 할 깜짝 필요가 놀랐어. 없지. 아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생가터가 왜 있는 거야? 생가터 갑자기. 아직 살아계시는 분의 생가터라니 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김광석 지금 거리와 연계시키자. 그래서 생가터라고 하니까 아. 나는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생가터를 얘기 하나 싶어. 근데 박근혜도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지네가 어이없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이없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봉준호 동상을 만들자 이 사람. 아 동상까지. 배영식이라는 사람은 봉준호 감독 생가터를 복원시키고 생가터를 복원하고 거기에 봉준호 동상을 만들자. 동상까지. 그리고 기생충 조형물을 만들자. 조형물과 기생충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 게 뭐가 있어? 송강호를 만드는 거. 몰라 기생충을 하나 만들어 놓겠지. 영화에도 나오는 기생충을.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왜 안 만드는 봤는 거야. 영화를 봤으면 조형물이 나오겠냐고. 뭐 짜파구리 나와? 송강호 가족들이 나오는 건가? 그래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 뭐 짜파구리 나와야 돼? 반지하 나와야 돼? 아 너무 웃긴다. 영화를 보고 말하라고 보고 아, 이것들아 정말. 진짜. 아니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봉준호 감독을 그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울려먹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생가터랑 동상을 만들죠. 너무 웃겨요. 영화가 누구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사 찬다. 나는 그 얘기하고 싶어. 자한당이 지금 공약했는 사람들 영화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너희들 얘기다. 뭐 다양한 해석이 한번 제대로 봐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기득권에 대한 비꼬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대희님이 생각하시기에 아 정말요? 사회 계층에 대한 풍자를 내용을 얘기했고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을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없는 그런 사회 벽이 있는 그런 계층 사회를 풍자하는. 그래서 홍준표가 뭐 빨갱이 영화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아니지 솔직히. 이게 무슨 빨갱이야. 도대체 뭐 말만 하면 빨갱이래.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게 사고가 거의 돌이야 돌. 요 안에밖에 안 들어가 있어. 꽁매가지고. 그게 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꼰대 이 개 너무 싫어요. 영화 좀 보고 말하라고. 기생충에 대한 기자도 말하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돼. 왜냐면 너희들이 해먹었잖아. 근데 웃긴 거는 참 아이러니한 게 얘네들이 동상을 짓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공약을 내세워서 어떻게 당선이라도 돼보려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기생충이 된 거야 지금. 영화에 나오는 본인들이 반지하 사는 기생충이 돼가지고 기생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후보가 몇 명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원용 후보랑 도건우, 6명의 기생충이. 장원용, 도건우, 강효상, 그리고 배영식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지금 4명이네요. 4명이 이렇게 이 넷 다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저 자유한국당 똑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제 대구의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인 이제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상훈 민예총 이제 사무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말한 그대로 말했어. 솔직히 영화는 보셨는지 모르겠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탄 것은 보편성도 있지만 개성에 대한 존중이 있다. 정치인들이 기생충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봉준호의 기생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지. 지금 딱 봐. 걔네들이 기생충같이 행동하고 있잖아. 참 더러운 이 기생충같이 더러운
그 냄새나는 그렇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말하는 그 냄새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 냄새나는 것들. 그렇게 비난하던 당에서 장원영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뭐 대명동에다가 뭐 건설을 하자 하고, 도건호님은 뭐 거기다가 독립영화 멀티 상영관을 진작에 짓겠다. 짓지. 뭐 이런 그 식으로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나오는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들이 또 봉준호 감독 그 민예총 그 지역 예술인들이 또 대구 시청 앞에 그 현수막을 걸면서 사과를 축하한다고. 축하해 주셨고. 네, 차라리 그렇게 축하라도 하면 더 깔끔하지. 그걸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는 그 참 할 말이 비교가 됩니다. 진짜 추하대요, 추해. 네. 생긴 대로 논다라는 말이 이럴 때 탁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 또한 지역주의예요. 지역 이기주의예요. 이것 또한 대구 출신이다. 고작 대구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밖에 없었으면서 그렇게 블랙리스트로 탄압하고 빨갱이라고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 해놓고 그렇고는 아카데미상 받자마자 이딴 식으로 어떻게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들어 올린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막 그 라인을 타려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표를 사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뭐 용도가 보이지. 마치 그거 같아. 그 영화 그 범죄와의 도시 보면 니네 술도 먹고 니네 하나 하면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짜시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네 니 선배다. 어디 취시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임마 이 개새끼야 임마 다 했어. 네, 뭐 방송에 21대 손님이다. 하면 니네 3점권이네. 야 내가 네 뒤집 복합벌이네. 써놨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이 뭐라 했냐면 강효상이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19년생인 봉 감독은 대구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 역시 동시대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다. 내가 얘기. 뭐야 이거? 그럼 이런 얘기도 이웃 나올까? 동네? 아마 근데 나도 이웃 동네 다녔다고.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 내가 니네 아버지도 다 알고 뭐 그러니까. 어쩌고 내 나오겠지. 근처 밥도 먹고 얼굴 전혀 몰라.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 기가 막힌다. 그냥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대구에 잠깐만 발 디디면 전부 다 이웃 사촌이 되는 거야 아마. 내 옆방에 들릴까봐 진짜. 아우 진짜. 얘기해 상관없어. 부끄럽네요 진짜. 진짜 부끄럽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작당을 하고 있을까. 참 어이없죠. 자 봉준호 감독님은 네. 그래도 그 블랙리스트에 있으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뭐 그 영화 옥자라는 영화도 했었을 때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그 TV 뉴스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그 초대 손님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예. 작년 2016년 예. 10월 24일 예. 7시 59분에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지 준비한 것을 보도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방송을 라이브로 봤는데 예.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명단에 이창동, 박찬욱 감독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던 봉준호 감독. 당시 영화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어렵게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연극이나 이제 소설 쪽에 이렇게 국가적 좀 지원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이 그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마 그분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아닐까. 이제 초창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타격을.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그거는 죄악이라고 얘기했어요.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 타격이 이 배우의 인생을 좌우지하는 거니까. 새벽에 전화를 받거나 뭐 목숨에 사살 이런 사찰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차가 갑자기 막 달려들기도 그렇죠. 하고 새벽에 전화가지고 가족을 막 상대로 막 협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수많은 그 제보가 2-3천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실제 이 배우들이 그런 그 개인적인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명단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었다는 거,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 피해의식이 얼마나 클까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은 당시 참 그래도 꿋꿋하게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도 참 소신 있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 화면과 같이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세월호 관련된 게 뭐냐면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 영화 이상호 감독이 맞죠? 고발뉴스의 기자님이 기자이자 감독님이 만든 다이빙벨 영화 하나 때문에 부산 국제영화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핍박시키고 박근혜 정권에서 관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단체들 엄청난 살차를 당하고 호소를 많이 하셨고 참. 부산에 대한 지역 예산 또한 이제 거의 삭감해버리고 그거에 저항해서 이제 온라인 운동을 펼쳤는데 그 당시 봉준호 감독이 또 유가족도 동의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피켓으로 이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거 설명도 동참하시고 했던 분이십니다. 맞아요. 네. 저희 상영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더 이상 이제 대구 시민분들도 이걸 좀 아시라고. 그렇죠. 좀 부끄러워요. 지금 대구에서 이런 정치 장사꾼들이 나와갖고 또 이렇게 어떻게 콩고물 또 해먹어 보려고. 아까 앞서서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살인의 추억은 뭐고 괴물은 뭐 상업 영화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여줬잖아요. 자유한국당 이거를 표심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 장사꾼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속아서 또 뽑아주면 또 이거도 속으면 진짜 바보 아닙니까? 영화 정말 답답하지네 갑자기. 이거도 속으면 너무 바보야. 또 낚이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에 낚이면 진짜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바로 2020년 4월 15일을 겨냥해서 지금 봉준호를 막 그런 거리를 만들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것들이 그렇게 핍박할 때는 언제고. 봉준호 감독님이 또 그 얘기도 했었어. 프랑스 시상식에서 영화 시상식에서 요즘 나라 밖으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긴장을 받고 기뻐 날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En ce moment, la Corée connaît un peu de difficultés, donc je ne peux pas être trop excitée et je ne peux pas m'exprimer trop ma joie ce soir. 어제도 집에 가면서 이제 조만간 최순실 씨랑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이런 생각하니까 되게 어지럽고 약간 소품이 시버리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을 때 폭력은 그냥 심플하게 트럼프의 충격을 딛고 열심히 보시죠. 그런 식으로 겁이 나 불안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걸 얘기할게. 어이가 없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 얘기 하실 만도 하지. 최순실이랑 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이제 국정농단 이 영화 기생충도 어떻게 잘 보면 그 영화 기생충이 나왔을 때 기획했을 당시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걸 자신이 알고 난 다음에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정농단 박근혜 권력의 개 같은 돈과 사유물질을 이용해서 나라를 완전히 흔든 박근혜 국정농단의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 영화 기생충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영화 기생충 보고 당장 박정희와 박근혜가 생각났어요. 저는 솔직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다양한 봉준호 영화는 마치 시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짧게 얘기해도 돼요? 그 영화 배경을 실제로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찍었다고 그래요. 그 주인공들도 열악한 곳에서 막 누덜거리는 옷을 입고 찍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더럽고 기생충으로 보일 것만 같은. 그런데 이제 파티장이나 연회장에서 이제 막 이성균이랑 멋진 옷차림을 하고 집도 깨끗하고 정말 그런 집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생충이 아닌. 근데 나는 딱 봤을 때 그게 정반대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더기 옷 입고 더러운 사람들이 기생충이 아니고 저기 정말 깨끗하게 살지만 뭔가 기득권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개 쫓아가는 기생충 서로를 짓밟으면서 그런 나는 괴물이 기생충이 떠올랐거든. 지금도 보면 자한당이나 좀 기득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기생충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본인들 얘기지. 어떻게 보면.
장난 본인들 얘기예요. 다양한 지금.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숟가락 얹어 보려는 그쵸. 자 쉽게 기득권 차지하려는 그런 집단들의 그런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번듯한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버글거리는 거죠. 그 사람은. 맞아요. 어찌 그걸 인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참. 우리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맞아요. 괴물들이. 심각하네요. 정말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데 그 거리 만들고 뭐 아카데미 하고 뭐 참 누가 들으면 정말 뭐 아마 멋있네요. 봉준호감독이 거절할걸요. 부러워서 아마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기엔 뭔가 되게 반듯해 보이는 공약인데 속지 맙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해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